힐링스쿨 수업 전과 받는 도중 혹은 후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에너지 치유와 그 테크닉에 대한 낯섦, 그런 약간 저항감, 이걸 수용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이렇게 내가 갖고 있던 그 관점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그 네. 시간들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뭐 레이키 이런 부분, 몸 치유 이런 부분을 에너지가 당연히 전달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된다라는 그 이론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질 것인가 사회적으로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포함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까지는 전환이 되실까 좋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의 도전이 올 때 그 저항을 넘어섰는데 내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무너짐을 수용할 그 용기를 내는 게 되게 어렵고 뭔가 해체를 해야 되는 순간에 저항을 마주하는 게 힘든 거죠. 기존의 어떤 그 패러다임과 좀 이렇게 되었던 어떤 영적이거나 어떤 이런 것이 이제는 확실해지신 거예요. 자체가 확실하다기보다 네. 그걸 의심하는 나 자신의 그 불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불신하는 나 자신이 고립되고 분리된 존재로서 뭔가를 계속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애씀에서 불확실에 대한 불안이 오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단절되고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서 무언가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전체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계속 그 연결감을 못 느끼게 했던 거구나 라는 그런 자, 알미 이제 좀 들면서 네. 나에 대한 그 불신은 이런 자의식에서 왔다라는 거죠.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여기서 울리는 이 울림은 저기까지 그냥 진동이 다 같이 이렇게 울릴 수밖에 없는 거다. SN의 포바디 힐링 스쿨을 수료한 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재밌어진 것 같아요. 네. 삶이요? 그전엔 재미 없으셨어요? 표면적인 그 즐거움은 있는데 좀 허물다. 가족 관계, 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나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할 때 이전과 달라진 부분? 가족 체계와 사회를 보는 눈이 확장되고 편향성이 줄고 그런 거죠. 엄마하고 나의 관계가 나한테는 이슈였다.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네. 그러면 감정적인 거, 그동안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운 거부터 시작해서 엄마는 어떻게 컸을 것이며 엄마의 엄마는 또 어떻게 컸을 것이며 뭐 이렇게 시스템이 가족 체계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사고 체계가 있잖아요. 가족 네. 안에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인식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내가 아이한테 하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구나라는 거. 가부장적인 것이나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도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었었던 이런 걸까요?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점점 세밀하게 이게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 엄마의 내면 아이, 나의 내면 아이, 이해받지 못한 내 내면 아이가 고통스러워한다. 여기까지였는데, 네, 보니까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의 삶을 또 이해하게 되고, 나는 나한테 했던 방식이 싫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 틀 안에서는 계속 똑같은 짓을 했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이런 시선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했던 좋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시선은 되게 내중심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에고 자체가 그렇죠. 나중심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나중심적인 게 이미 이제 되게 편향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감정도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좀 보게 되는 그런 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시선이 확장됐을 때 아이한테 예전하고는 좀 다른 관계 맺음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 같은 그 시어머니 상에서 벗어나서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잖아요. 여성성에 대한 내 안에서의 그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포장만 바뀌지 계속 비슷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관계 맺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냥 존재로서 좀 보고 이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네. 있다. 네. 이게 사실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엄마의 역할이 아니고 시어머니의 어떤 역할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그것 또한 어떤 사회적인 에고 이런 건데 그것이 내려간 상황에서의 사람과 사람으로 봐지는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이신가 봐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을 보고 계속 그렇게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되더라는 거죠. 남편에게도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오래 묵은 그 단서가 결국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오더라. 내가 보았던 부부 관계라는 거는 엄마 아빠 관계가 유일하잖아요. 평생 학습된 거잖아요. 두려움이 되게 많이 내려가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에고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게 두려움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자꾸자꾸 경험을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그리고 이해가 세밀해질수록 계속 버리는 게임인 것 같아요. 뒤집었었던 걸 하나씩 이렇게 버리는 게임인 것 같다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비워내고 껍데기를 벗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지만 아들하고 그 나이스한 엄마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없어도 아이하고는 사랑할 수 있구나 이런 게 그런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나이스하다고 믿는 방식대로 한 게 아이한테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웬만큼 밸런스가 맞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다 느껴요. 아, 엄마가 애를 쓴다. 그 애씀이 아이한테 부담이 돼서 그 부담이 나중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드러나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하나 세밀한 거를 다 나를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이게 해결 못할 어떤 덩어리에서 이렇게 잘게 부서져서 그 부서진 조각조각들을 이렇게 들여다봄으로써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아니었구나.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친구나 이웃이나 편안해졌다. 그 사이에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이제 맥락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고 뭐 행간을 좀 이해한다던가 감정을 공감하고 그런 게 생기니까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효용성이 증대된다. 언제쯤 그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힐링 스쿨을 수료하는 그 과정에서 경계선 설정이 굉장히 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경계선 설정을 못해서 늘 관계가 힘들었고, 이건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적절한 처신인가에 대한 그 고통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한 거를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어떤 경계선이 일단 한번 그어지고, 그게 그어짐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파탄나지 않는다는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힐러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자기 치유를 지속하는 사람? 이거 없이 이 직업적인 힐러를 하는 거는 나와 타인에 대한 기만이란 느낌이 들어요. 팀제 수업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팀즈 수업은 자기 치유의 최고봉이다. 참여자 포함 4명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역동 안에서 춤추는 에고를 직시하면서 그걸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반 성장해요. 교제에 대해서. 내가 나의 경험이 교제에 녹아들고 또 그거를 참여자한테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녹여내서 전달하는 것이 관건인데
균형 있는 삶, 그런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다 전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느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28주가 가진 시간의 위력이 있다라는 이 녹아있는 이 정수를 체험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게 28주거든요. 네 명의 경험이 이제 실존적으로 녹아들어서 거기서 막 끓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교재를 빌어서. SNF 포버티 힐링 스쿨을 주변에 추천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요즘에는 20, 30대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심리적인 지지와 이제 그 안정을 주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40대 되면은 너무 흔들리고 아프잖아요. 그리고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래도 계속 걸어야 되고 그런 중년들이잖아요. 근데 연골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른들의 키즈 카페 같다 여기. 뛰어내려도 거기 미끄럼틀 밑에 쿠션 있는 거 아시죠? 키즈 카페. 그렇게 아이로 돌아가서 내려도 안전해. 안전한 볼풀의 역할이 누가 하는 건가요? SN의 공동체의 정체성 같아요. 힐링 스쿨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회적인 평가 그 잣대로 딸려나가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엄마 아빠한테도 이쁨 받잖아요. 네, 쓸모 있어야지 되는. 근데 여기서 쓸모 없어도 되는 그래도 버림받지 않는 그 느낌? 안전함의 감각을 되살리는 경험이죠. 저는 여기가 치유 영성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가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그 자체가 조금 혁신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멈추지 않는 그 쇄신은 영성의 본질인 것 같아요.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기본 전제로 볼 때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방향성인 것 같다. 그래서 리드하는 분이 이제 헤일로 선생님인데 헤일로 선생님 자체가 이제 멈추지 않고 있고 각자가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쇄신할 수 있는가 매 순간 그냥 그 방향성이면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도 크고 공동체도 크고 어떤 좀 이런 성향이셨는지 아니면 뭐 바뀌셨는지 그게 문득 좀 궁금해졌어요.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세상과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게 이제 나라는 존재를 중심에 놓고 확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제대로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니까 연결이 되고 나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 청사진이라는 게 네. 이 생에 가능할까? 그러나 한 번은 꿈꿔볼 만한 일이잖아. 그 방향성과 가치가 되게 되던 안 되던 값지고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재미있다.